어, 또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직 판사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최근에 사퇴하신 분도 이제 나오신 분도 있고 아주 엘리트 법관들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판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 수가 있는지 정말 자기는 정말 이 법조인들이 나라를 다 망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법원이 이런 식으로 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적인 어떤 이해를 반영하는 것인데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판결을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말 법조인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지금의 현재 있는 법원이 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지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제일 경찰, 검찰보다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법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만큼 법원의 늦장 재판,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게 뭐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 뭐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신뢰도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법관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고 정치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심판과 관련해서 당시의 재판부는요. 사진을 확대해서 전체 사진 말고 확대해서 한 사진 그거를 재판부는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감독님 그 사진 한번 좀 찾아주세요. 자, 그걸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진 전체가 있는데 그 특정한 부분들을 이제 뭐 확대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서 많은 이제 패러디가 나오고 뭐 비판도 나오고 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러한 유명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치 앞에 가는 사람이 뒷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제 그 카메라의 화면은 바로 전체 화면은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전체 보면 흉기를 들이대는데 오히려 뒷장면을 보면 이거를 이게 클로즈업 하면 저렇게 보인다. 이게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미디어에서 프레임의 기능을 말할 때 회자되는 유명한 그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네.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저걸 이재명 대표가 꺼낼 계제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 프레임의 왜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고요. 오히려 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핵심 부분에다가 앞뒤에 말한 다른 내용들을 더해서 이걸 무죄로 결론을 이끌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여러 발언들 중에 문제 골프 발언 있잖아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작한 거지요. 이렇게 네. 했던 거. 자, 일반적인 시청자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은 누가 들어도 그러면은 당시에 의혹이 제기됐었던 김문기 처장하고 따로 골프 친 적은 없나 보네. 그러면은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는 말은 진실이겠구나. 이렇게 들어요. 네. 근데 이 판결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때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에서 이 질문을 받고 했던 발언 중에 이 골프 발언 외에 앞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네. 그걸 다 붙여가지고 이 발언의 핵심 진위는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것에 있다고 포커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서 그 이 대표가 올린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저런 식의 프레임 왜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앵글을 넓게 잡아줘서 네. 본인이 지금 이득을 본 케이스예요. 저걸 꺼낼 계제가 아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법원이 이번에 2심 판결에서 이 골프 발언은 앞뒤에 있는 다른 내용들까지 합해서 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법원의 이 기준이 일관되면 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그것도 그렇죠? 인정해줘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 백현동 발언에 가면은 법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답변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요 7개 부분으로 쪼개요.
맨 처음에 모두 발언, 그 다음에 설명 발언을 1, 2, 3, 4, 5로 넘버링 해가지고 나눕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 발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분해를 한 다음에 그 핵심이 됐던 게 뭡니까? 결국엔 이재명 대표나 당시에 성남시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워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그 법상의 의무 조항을 가지고 직무유기죄 등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그 발언, 네. 그 부분은 이게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의미를 축소해버려요. 앞부분에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의미를 판단한 다음에 이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이 언급되고 직무유기죄가 언급된 그 발언은 그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골프 발언을 판단할 때는 그 핵심적인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앞뒤에 다른 내용까지 붙여서 넓게 보고 의미를 파악을 합니다. 네. 백현동 부분은 인수분해하듯이 잘게 쪼개서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러니까 의미가 이러하고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갖고 직무유기죄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그 발언은 의미를 축소해버립니다. 이게 같은 판결문에서 앞뒤가 기준이 똑같은가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많은 법조인들이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지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그 유명한 그림을 꺼낼 계제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거하고 저 사진하고 전혀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프레임의 문제고 네. 그게 이제 거꾸로 잡힌다, 좌우가 바뀐다. 그 프레임 그에 따른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 이재명 사건은요, 그 부분만을 그냥 확대해서 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재판부가. 근데 이 재판부가요, 이재명이 무슨 얘기하고 그런 건 의견 표명이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의견 표명이지 행위가 아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무슨 국토부의 협박 그거는 좀 과장인데. 네. 정치인들이 그 정도 과장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거짓말은 의견 표명이고 약간의 과장의 범위 그걸 허용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저거는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작의 국어사전 의미가 뭐예요? 허위를 팩트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거나, 그렇죠. 예?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드는 거, 짝퉁 만드는 거, 이게 네. 조작이에요. 맞아요. 예? 아니 이거는 저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언어의 문제예요. 국어사전의 문제예요. 저 2심 재판부 저 3명대로 하면 국어사전 조작 저 부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 기가 막힙니다. 저게 허위를 팩트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사실인 듯이 꾸민 거예요. 저 사진이. 그다음에 이게 짝퉁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본인이 이제 이 조작이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거를 보면 참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재판부가 만약에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제 좀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어산조도 바꿔야 되고 그 세상의 이제 원리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2심 판결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선거에 나와서 거짓말을 할 거면 앞뒤에 많은 말을 붙여라. 그 다음에 법원에서 변론을 잘하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법원이 정치인들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한동훈 전 대표가 표현한 것처럼 그런 판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2020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 번 그 거짓말 일종 보통 면허증을 받았죠. 그거는 이제 그 TV 토론에서 거짓말 해도 된다는 네네. 일종 보통 면허를 받았고, 이번에는 이제 방송 인터뷰, 그다음에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같은 공개된 발언, 네. 이런 것들에서 다 거짓말 해도 된다는 선례가 남아서 이제는 일종 대형 면허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계속 대법원이 용인해도 되는가? 대법원이 하루빨리 이거는 정말 면허 취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선거는 앞으로 이제 아무 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가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다 말과 글이 정치의 기본적인 수단인데 우리 앞으로 뭐 믿고 투표합니까?
선거는 이렇게 되면 정말 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뭐 TV나 신문이나 이게 좌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어떤 파급 속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뭐 잠깐 올리면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선거 전날 이런 거 SNS에다 올려버리면 그럼요. 이거 뭐 이거 이 사람 이런 거야? 나 이거 안 찍을래. 뭐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 나중에 이거는 뭐 정치인들 그 정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해버리면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나 이거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법원이 이렇게 내줬다는 거 이건 아마 두고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원의 신뢰와도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제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식과 기본적인 단어까지도 이제는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저는 참 이번에 보면 그 3명의 판사들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두고 역사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예요? 정말 저는 기록에 남을 것 네, 같아요. 이건 뭐 판사를 뭐 겁박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은 자기 직업이 뭐가 됐든지 자기가 그 자유롭게 판단해서 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겁박을 하고 무슨 위해를 가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좀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창피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1심과 2심 이렇게 보면요. 네. 새롭게 2심에서 1심에서는 안 나왔다가 2심에서 새롭게 발견된 뭐 증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 똑같은 증인과 증거를 놓고 한 건데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전부 무죄. 네. 이게 법원이 이런 식으로 그 불안정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 재판이 그래서 재판이 뭐 도박판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네. 썼던데 복불복 게임이 되잖아요. 맞아요. 복불복 게임이. 예. 과연 그러면 이 재판관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야 이런 게 조작이야,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정말 떳떳하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3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